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옛 성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축구는 후반전부터 봐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그룹 BTS 멤버 RM 그리고 V씨가 오늘 저렇게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현장까지 찾아온 팬들을 위해서 RM씨가 특히 또 저렇게 색소폰 연주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진, 제이홉 씨는 이미 전역했고 지민, 정국 씨는 오는 11일, 슈가 씨는 오는 21일 다 돌아옵니다. 자, 2년 전 영국 BBC는 비틀즈가 인기 절정일 때 군대를 갔다고 생각해보라 하면서 멤버들의 입대를 놀라워했었죠. 자, 이제 곧 완전체 BTS가 돌아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영상 보여주시죠. 자, 포항 양포 신창리 해수욕장입니다. 낚시꾼 가족여행객 많은 곳인데 벙커샷 연습하고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너무 못합니다. 예, 하신 김경훈님. 자, 영상 이어갑니다. 용인시 처인구 도로예요. 차들 완전 쌩쌩 달리는데 아이를 저기 앞에다 태우고 저러고 가시네. 불안하다 하신 김대호님. 예, 대구 북구의 한 도로입니다. 주행 중 계속 창밖으로 침을 뱉길래 촬영을 시작했는데 신호 대기 중에 문을 열더니 양침물을 그냥 확 쏟아내네. 아이고 인간아.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 하신 오수경님. 자, 오늘 조카 알콩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태어난 신생아, 우리 병원 신생아 15명 중에 체중으로 1등이래요. 언니 김윤지 씨 정말 고생 많았다 하신 김은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실화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경주시장의 무례한 망언.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자, 2000년대 국민 아이돌 그룹 G.O.D. 백다혜 아나운서도 그렇게 팬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이야.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저도 팬이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가수 G.O.D는 1999년 어머님께로 데뷔해서 거짓말,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만들면서 2000년대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제 준하경 경주시장이 가수 G.O.D를 향해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G.O.D는 어제 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 사전 녹화를 위해서 경주를 찾았고 팬들도 응원하기 위해서 녹화장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사말을 하던 준하경 경주시장이요. 출연자 명단을 보다가 G.O.D를 향해서 우리 세대 때 가수인데 한물 가지 않았냐 이런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게 마이크를 타고 그대로 전달이 됐고 현장 관객들이 웅성거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주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이 주 시장의 사과를 요청하는 항의가 이어졌고요. 경주 시민들 역시도 신라 천년고도의 위상이 시장 한마디로 무너졌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한물 같다. 당시 G.O.D를 가시라고 부르던 사람들한테 했던 말인데 그걸 G.O.D한테 했다고요. 자, 왠지 리더 박준영 씨가 헤이 주 시장, 자, 박 변호사님. What's up, man? 했을 것 같아요. What are you?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정말 좀 부적절하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또 이 마이크 타서 갔다는 것도 있고요. 큰일 났네. 본인이 SNS에 해명은 했습니다.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과문 냈는데 자기 말로는 그렇습니다. 반가움과 어떤 애정을 담은 표현이다. 그런데 한물 같다니요. 박 변호사님. 네. 한물 가셨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지려고 하거든요. 예.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맏형이죠. 박준영 씨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들이 최고다. 팬 덕분에 기운을 낸다라고 하고 누구의 말 실수 때문에 상처는 받았지만 팬들은 상처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 더 큰 게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팬들을 좀 달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은배 팀장님 그 G.O.D 처음 나왔을 때 G.O.D라고 하셨습니까? 가시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G.O.D라고 안 그러고 God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 받을 거 다 받고 쌩입니다. 자, 네일 아트샵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네일 아트를 막 마친 손님. 어머,
손톱 완전 내 스타일이다. 언니 좀 한다. 자, 그러더니 자 만족했는지 옷을 주섬주섬 챙겨니까 언니 계좌번호 주세요. 하면서 휴대폰을 저렇게 만지작 나 단골 될래 여기. 이따 내가 보내드릴게 하면서 꾸벅 인사하면서 우산까지 저렇게 챙겨 들고 나갑니다. 자, 약속대로 계좌이체 했으면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네, 아니죠.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6일 경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가게에서 생긴 일인데요. 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고 와서 찾았는데 제보자 지인의 소개로 왔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9만 원어치의 네일아트 시술을 받고 미리 지불한 예약금 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만 원을 결제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가게는 카드 결제 그리고 현금 결제 모두 가능했지만 여성은 계좌이체할 테니까 문자로 남겨달라 이 얘기를 하고는 그냥 가게를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보통 가게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나가는데 보내주겠다고 말만 하고 나가버려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지인 소개로 왔으니까 당연히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제보자는 여성이 예약한 전화번호로 계좌번호와 가격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제보자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건 며칠 전에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그 예전 번호를 전달했던 거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손톱 다 갈라져 버려라! 라고 어떤 분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그럴 만한 게 제보자분의 마음속이 다 갈라졌습니다. 이 여성요,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저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돈 주겠다 바빠서 그랬다 하면서 계좌번호 남겨달라 그랬는데 바로 줬으면 저희 안 나왔겠죠. 경찰 조사받으면서 내가 진짜 바빠서 그랬었고 그 계좌번호도 안 보내줬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보자분은 분명히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줬고요. 그리고 일단 지갑 다 들고 현금 카드 다 있는데 무슨 계좌이체를 합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작심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고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가 2달 동안이나 또 이체를 안 해주고 있는 사이에 웬일인지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어요.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걸 또 물론 저거 설명을 잘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야 7만 원 받으셨답니다. 그 7만 원 받기 위해서 세상에. 경찰에 검찰에 아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세상에.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발냄새가 소리입니다. 자,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공공장소 발 올리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 민폐족들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자, 뒤에서 쿰쿰한 냄새가 스멜 뭔가 내 얼굴 왼쪽에 흰물차가 왔다 갔다. 정체는 바로 야구 경기 내내 나 야구 보고 있는데 저렇게 내 왼쪽에서 맨발을 휙휙 빙빙. 자, 그리고 손으로도 또 뭐 약간 좀 무좀이 있으신지 만지작 팀장님. 만약 팀장님이 저 제보자이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면 저걸 미안합니다. 저 맨발을 채웠을 것인데 당시 그저께 일인데요. 그 기아와 하나와 기아대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광주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경기를 좀 재밌게 관람하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봤더니 양발도 안 신은 맨발이 꼼지락거려서 누구지? 깜짝 놀라서 봤더니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 가족들하고 왔는데 경기 내내 저 맨발로 꼼지락 거린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보자가 생각한 거예요. 요걸 한번 소리쳐 뭐해 이렇게 하는 중에 같이 온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러지 말고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보시죠 그랬던 거예요. 아유. 그 말을 듣고 이 제보자가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는데 좀 마음 편히 보려고 하는데 저렇게 저걸 올리는 거 제발 치워 이렇게 해달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달리는 KTX 아닙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 손에 낀 저것은 장갑 아닌 양말. 그랬더니 저렇게 쪽쪽 벌린 다리를 양쪽으로 파닥파닥. 뭐야? 잘 보셨어요? 양말 낀 손가락을 얼굴로 가져가서 쓱 닦고 다시 또 다리는 퍼덕퍼덕. 자, 발가락에 넣어야 할 거 왜 자꾸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어? 냄새를 좀 맡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KTX 열차 아닙니다. 서울에서 진주 내려가는 열차인데 대구쯤에서 옆자리에 저 중년 남성 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앉았는데 앉자마자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 양말 계속 만지면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양말을 손가락 낀 채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퍼덕퍼덕 계속 그랬대요. 주무셨대요? 예, 퍼덕퍼덕 거리니까 퍼덕퍼덕 거릴 때마다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이걸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아마 곤히 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못 도착지니까 참고 참다가 계속 파닥파닥 거리니까 결국은 중간에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회사원입니다. 3년 동안 동네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알게 된 40대 회원이 한 분 계세요. 같이 수업을 들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강사님이나 다른 회원들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전에도 모여서 수다를 떨다가 들어오는데 활기찬 성격의 목소리도 커서 그런지 그분 목소리가 특히 잘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에 들어와서도 리액션이 넘친다는 건데요. 으악! 이런 리액션은 기본이고 힘든 동작을 하면 죽겠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필라테스는 정적인 운동인데 시끄러운 목소리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나중에는 안 힘드세요? 이러면서 옆 사람한테 말까지 건네는 거예요. 아, 내가 예민한 건가 헷갈리다가도 고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강사님도 그 회원을 오래 알아서 그런지 별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뒤에서 다른 회원들이랑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가는 거라서 시간대도 못 바꾸고 다른 센터로 옮기기에는 돈이 아깝고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리액션 부자 회원입니다. 어머머머, 이 다혜씨 지금 젊다고 내 앞에서 유세하는 거 자기도 나처럼 애 낳고 집안 살림하고 나이 40 넘겨봐. 아주 그냥 삭신이다 쑤셔. 이 쌤 동작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우 죽겠나. 아우 아버지 자동으로 나온다 이거. 다혜씨 자기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웃겨 정말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예요. 아니 상희 언니 그렇게 삭신이 쑤시면 수업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예열을 좀 하세요. 무작정 몸을 접으니까 그렇게 아프시죠. 그리고 필라테스가 얼마나 집중이 필요한 운동인지 잘 아시잖아요. 딱히 힘든 동작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저도 운동을 못 하겠어요. 제발 돈 좀 더 내시고 개인 레슨을 받으시든가요. X입니다. 아,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필라테스 받는 건 좋은데 저분이 보면은 너무 소리가 크습니다. 악, 으악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소리가 나올 정도면 90도를 꺾을 때 45도를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꺾으니까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건데 저거를 이 사연자가 직접 그분하고 얘기하게 되면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사님에게 만나가지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옆에서는 예의 못이 굉장히 소리가 크니까 강사님이 주의를 주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강사분께서 주의를 주거든요. 그래야 되지 직접 대면하면 싸우니까 강사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혹시 네. 필라테스 해본 경험 있어요? 저는 필라테스를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사연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좀 과하게 리액션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사연자라면 그냥 조용히 얘기 안 하고 옮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 네. 변호사님. 뭐 필라테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아플 것 같거든요. 아니, 갑자기 상상을 했어요. 네, 저는- 순간적으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아, 이럴 것 같아서 아마 이분이 뭐 고의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고 어쩌면 뭐 본능적으로 아니면 힘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뭐 해결책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래도 또 할 건데 몰라요. 이게 조용히 운동해야 된다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요. 헬스장이나 가면 좀 소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아. 기합 주면서. 그거를 그때 뭐라 할기가 좀 맞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부자회원 편을 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운동하러 갈 때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피트니스는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거 끼고 그래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필라테스는 강사의 지도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맞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엄청나게 방해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저기 그룹으로 오래전부터 막 뭉쳐있는 사이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서 지금 다른 회원하고 이렇게 뭔가 시빌라기가 벌으면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저거는 그 코치한테 그 선생님한테 센터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리고 그게 못 바꾸겠다고 하면 그때 남은 회비를 반환해 달라고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저 그룹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강사도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회원들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나만 컴플레인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불편함을 겪고 계신 건 맞으니까 정식으로 강사한테 항의를 하세요.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윤검님, 서로 간에 매너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김단님, 말 많은 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적한 도로 위 택시 한 대가 운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 택시 차선 두세 개를 동시에 이동하면서 난폭 운전을 합니다. 잠시 후 신호에 걸려 정차한 택시 쪽으로 한 남성이 다가가고 택시는 남성을 치려는 듯 차를 몰아세우는데요. 택시기사는 왜 저런 행동을 한 걸까요? 아, 저도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부러 이 영상을 안 봤습니다. 하도 좀 놀라운 장면이 있다길래 저희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면서 함께 좀 이 리액션을 하려고 일부러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 온 가족이 장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 맞습니다. 지난 5월 16일입니다. 제보자 가족들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일 낮이에요. 도로가 되게 한산했는데 멀리서 빵빵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근데 그 들리는 경적 소리가 점점 저기 뒤에 저기서부터 들렸는데 점점점 가까워져서 어느샌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우측 깜빡이 이제 우회전하려고 했겠죠. 예. 경적을 계속 울렸다가 빵빵 울리니까 5개월 된 딸이 뒷좌석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고 여기 보니까 직진도 그렇죠. 가능한 차선이네요. 직진하고 우회전 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왜 이럴까 이 사람 왜 이럴까 싶어서 대체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차에서 내려서 택시로 이 운전자가 다가갔다고 합니다. 자, 계속 저 멀리서부터 계속 경적을 울렸어요. 뒤에 와서도 경적을 울려.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이 제보자분께서 다가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왜 자꾸 경적을 울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창도 내리지 않고 대답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싶어서 그냥 다시 뒤돌아서 오는데 또 빵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번에 아주 길게 또 경적을 울렸답니다. 그래서 딱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더니 지금 보셨죠? 휙 방향을 틀어서 제보자 바로 앞까지 차를 몰아세웠던 겁니다. 너무 진짜? 놀라가지고요. 진짜 깻잎 한 장 차이. 예, 저분이 그냥 대담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던 겁니다. 기사님, 지금 똑똑똑똑 왜 그렇게 경적을 누르시는 거예요? 문 좀 때- 내려봐요. 저 때는 응답을 안 하고 있다가 돌아가니까 그때 다시 저렇게 와서 저분이 지금 얼어붙었던 겁니다. 멈춰 서 있었던 게 안 되겠다 싶어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해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답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 기사한테 가가지고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셨대요. 자, 택시기사 차에서 이 창문도 내리지 않던 택시기사 그제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기 어린 두 눈. 자,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더니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저한테 다가오면서 손과 팔을 이용해서 저한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얘는 택시를 훔쳐 탔던 사람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몰래 타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자기 뭔가 기분에 못 미치는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표출하고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 차 트렁크 손과 발로 치더니 번호판을 손으로 이용해서 막 뜯어내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와, 이게 뭐예요, 지금? 네, 이 택시기사는 택시에서 내리더니요.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피했는데 그때부터 손과 팔을 이용해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렸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보자 아내도 이렇게 어.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나니까 차에서 내려서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어. 소리를 쳤습니다. 예. 그래서 제보자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내를 차 옆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옮겼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갑자기 택시 기사가 제보자의 트렁크를 발로 차더니 번호판을 뜯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일그러진 상태로 이렇게 결국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택시기사 행동이 마치 기분이 너무 나쁜 상태라서 어떻게든 표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택시를 훔쳐서 운전한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다고 합니다. 또 눈빛에서는 살기까지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택시 기사의 난폭한 행동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경찰이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서 현재 위치를 설명하고 돌아서는 찰나에 저한테 뭔가 던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회피했는데 하단에서 돌을 짚어서 저한테 던진 거였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이게 또 뭐 하는 거냐고 왜 돌을 줬느냐고 소리치니까 다시 한번 집었던 돌은 자기 앞쪽에 하단에 던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앞차였어요. 좌회전 신호가 켜졌는데 신호 켜지자마자 바로 앞차가 출발을 안 한다고 클락션을 되게 세게 막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 차 바로 앞에 흰색 데 있었는데 쫓아가면서까지도 위협운전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클락션 울리고 옆에서 갑자기 급차선 변경 막 지그재그 운전하다가 또 위협운전 계속하고. 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목격자분의 말씀도 지금 전해드렸어요. 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막 돌까지 집어들더니 막 던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 당시에 그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통화를 했는데 경찰관이 위치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알려주려고 돌아서는 순간에 갑자기 돌이 날아온 거예요. 근데 돌이 어디 있었느냐? 저희 우측에 보시면 화단 있지 않습니까? 예. 화단에 있는 돌을 들어 던진 건데 그걸 던진 걸 피했어요. 피했는데 반대쪽에 있던 돌을 가지고 또 던졌어요. 그것도 이제 뭐 발레 저기 떨어졌었는데 그걸 보고 옆에 탔던 아내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돌멩이는 다시 화단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제보자를 폭행을 하고 발로 차고 번호판 찍고 욕할 때까지도 사실은 이 사람이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 소리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하다 이렇게 무서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택시 기사분이 그 폭행한 뒤에도 돌을 던지는 거 봐서는 아마 내가 대항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싶으니까는 두렵고 무서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지금 일가족이 지금 장을 보러 오는 길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 안에 아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있었죠.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정말 다행히 이 차 뒤에 세대 뒤에 순찰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차요. 그래서 이제 달려가가지고 경찰한테 지금 앞에서 폭행을 누가 하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차가 앞으로 이제 와서 이 택시 기사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점에 이제 왔는데 그 시점에 이제 신호가 바뀌었고요. 바뀌자마자 설마 네 결국 앞에서 다른 차들이 막고 있었는데 그 차들을 용케 밀고 피해서 도망간다. 예,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목격자가 야, 계속 지켜봤다고 저 했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순찰차 뒤에 저기 순찰차 뒤에 뒤에 있는데. 있고요. 어. 목격자에 따르면요. 야, 이전부터 계속 저랬대요. 계속 신호 바뀌기 전에 경적 울리고 차선 변경하면서 계속 위협을 줬고 그 목격자 얘기에 따르면 이 사람 택시기사 분노 조절을 못한 사람 보였고 아마 이성의 끈을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도대체 뭐죠 정체가? 그러기는 말입니다. 어쨌든 저 사람 바로 또 붙잡히긴 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경찰이 입건해서 지난 9일에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찰이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예. 이 제보자분은 저 사람 진짜 택시기사는 맞는 거야라고 의심했잖아요. 그렇죠. 예. 택시기사가 맞답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제보자분 저때 폭행으로 전체 이주의 상해까지 입었다라고 하고요. 저렇게까지 뭐 저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 난폭 운전할 거를 자기가 짐작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택시 기사가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택시 기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제보자분이 어찌 보면 예상 못한 것도 당연하긴 한데
지금도 뭐 어떻게 해코지 안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실 정도예요. 트라우마가 남은 거예요. 예, 박 변호사님. 예. 지금은 그만뒀다지만 저 직전까지는 계속 택시 일을 했던 거잖아요.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택시 기사도 중요한 위치고 중요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저희가 예. 택시 기사님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을 주로 전해드렸는데 거의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가해자고 뭔가 심신이 완전히 좀 미약하거나 불안정한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그 안에 승객이 있다면 상상할 수가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성 승객이 있고. 예, 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택시 일은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또 우리 선량한 택시 기사님들 상관이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경호원이 과잉 경호를 했다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경호원이 한 여성의 목을 팔로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바로 엊그제 이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자, 공항에서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경호원이 뭐 과잉 경호를 했다 이런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된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안 되죠, 그렇죠? 뭐 하는 거야? 왜 멤버를 쳐? 멤버를 왜 치냐고요? 처음에는 이 몰린 인파에 비해서 조용하고 상당히 좀 차분한 모습이었는데, 앞서 보신 그 경호원이 사람들한테 같이 타지 마세요 하더니 갑자기 한 여성을 저렇게 밀치고 뭐 약간 거의 뭐 그냥 엎어치기 직전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저기는 일반 승객들도 이용하는 공항인데다 저기 뭐냐 그 트레인이죠. 맞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셔틀 트레인 승강장인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구역을 지나서 탑승동으로 이동할 때 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소지한 일반 승객들도 다수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 영상은 지난 2월에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8인조 걸그룹 하츠가 지난 8일에 중국으로 출국을 할 때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호원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타지 마세요, 나와주세요 하면서 멤버들을 인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여성의 목을 이렇게 팔로 강하게 밀치고요.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러더니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냈고요. 여성이 저도 가야 된다, 탑승권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경호원은 어쩌라고 소리치면서 왜 멤버를 치느냐고 거듭해서 화를 냈습니다. 경호원과 여성은 셔틀 트레인 안에서도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영상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뭐 쫙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까지 이렇게 그렇죠.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갑론을박입니다. 일단은 연예인이 뭐 벼슬인가? 저거 지금 팬이 있어서 또 그 자리에 올라간 건데 저게 경호가 아니라 폭행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호원이 또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것도 문제죠. 요전에 있었던 거 나가주세요, 타지 마세요 라고 했던 부분도 논란이 됩니다. 네. 셔틀 트레인은 그냥 타는 거예요. 자기들만 타는 게 아니고 탑승을 하는 거를 막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렇다면 본인들이 전세 내서 하든지 저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걸그룹만 이용하는 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영상, 앞서 보신 그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약간 좀 달리 생각하는 말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에는 주로 댓글들이 어떤 게 달렸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니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면 공공장소에 나오지 마라.
그 공항을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라는 그런 댓글들, 심지어 대통령 경호보다 더하다라는 글이 달렸는데 지금 또 뒤에서 각도가 다르잖아요. 이걸 보면 저 여성이 걸그룹 멤버 한 사람하고 어깨를 부딪히며 안으로 파고드는데 또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경호원이 끌어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은 아니 어깨 밀친 것부터 잘못 아니냐. 아무래도 사생팬 같다. 저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글도 또 달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글이 달렸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아무리 사생팬이라고 할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밀치는 거는 폭력이다. 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또 다시 또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도 당시 뭐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촬영된 일부 영상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보시면서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 이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진 하츠 독특한 별명이 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길막돌, 이거 뭐 저희가 지금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길을 막는 아이돌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데뷔 4개월 차밖에 안 된 정말 신인 걸그룹 이 하츠가 지난 3월에도 이 공항에서 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잠깐 보고 가시죠. 왜 나 죽는 말이라고 이 X가! 우리 출국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공항에 요원 있어? 잘 다녀오세요. 아, 저 영상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게 지난 3월 29일인데요. 일본 간다고 김포 국제공항에 있을 때 이 출국장에서 저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출국장을 향해서 또 팬들이 오니까 사진 찍기도 했었고 문제는 그 목소리 좀 들렸는데요. 아마도 또 출국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가 다칠 뻔했다. 그리고 우리도 출국해야 될 거 아니냐. 출국장에는 다른 데 출국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팬 아닌 사람들도. 그래서 불쾌감이 좀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영상이 그때 퍼지면서 좀 아이돌이 아닌 길막돌 아니냐. 길을 막고 있는 아이돌. 요런 또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팀장님, 이 하츠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또 연예인들이 워낙 또 많은 팬들 또 그걸 뭐 촬영하는 뭐 사진 기자들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민폐 논란 또 과잉 경호 논란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NCT의 위시 한 멤버가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에도 팬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사설 경호원이 뭐라고 했냐면 짜증 쓰는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나오세요.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길을 트니까 한 시민이 큰 소리로 그랬습니다. 뭐 대단하다고 승객한테 소리 질러. 너 반말 못할 줄 알아? 이런 소리 못 치는 거야?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잉 경호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지난해 7월에는 변우민 씨가 출국할 때 배우 변우석 씨. 죄송합니다. 변우석 씨입니다. 네. 사설 경호원 직원들이 공항 출입 게이트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객들 항공권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출입국 직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호원들이 그걸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이 중요해지면서 홍보 효과를 노린 마케팅 효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소속사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그 출국 일정을 공유를 하고 또 취재진과 멤버들이 사람이 몰려드니까는 자기들 그 아이돌이라든지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잉 경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사설 경호 업체는 그 사람들은 출입국 관리 직원도 아니고 경호실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과잉 경호는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공항공사에서 연예인들을 위한 별도의 게이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건 과도한 특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철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저희가 소속사에도 좀 입장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된 그 사람이 이른바 사생이라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멤버들을 접촉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그걸 멈추질 않았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지금 파고드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이 경호원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됐다라는 거고 지나친 대응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호업체 측에 항의하고 재벌 방지 요구를 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공공장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밀쳤다라는 것도 일단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쪽의 입장이라서 확인이 된 건 또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소속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외주를 준 경호업체의 처신 문제잖아요. 이게 다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외주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받은 거대로 경호 자기들 그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 소속 회사 입장에서는 이 경호 때문에 더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좀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지침을 주지. 근데 외주 경호업체에서는 자기들 할 거만 하는데 사실 아이돌 그 회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뭐 팬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잘 갖고 가는 게 목표거든요. 사실은 뭐 예술 아티스트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지침을 좀 확실히 주고 진짜 필요한 경우하고 좀 불필요한 그런 거하고 구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뭐 과도한 비난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느 한적한 주택가, 두 딸과 함께 온 한 여성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도 두드리고 소리까지 쳐보지만 집안에는 정적만 감도는데요. 결국 아이들과 함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여성.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동네 주민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급기야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한 사반 가족분의 제보인데, 자,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속은 게 아니시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발단은 뭐냐면 제보자분이 30년 전에 친척 어르신으로부터 좋은 직장 다니는 착한 남자라고 하면서 남편을 소개받으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다 들어가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시숙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러면서 우리 엄마랑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좀 잘 보살펴야 된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사연자분한테 너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냐, 니네 친정에서 뭐 해주냐, 이런 식으로 또 괄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시숙까지 또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신혼집인 줄 알고 딱 시집을 가서 들어가 봤더니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니가 같이 살고 있어. 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요. 빈몸으로 쫓겨날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내한테요? 네, 그래서 제보자는 그저 남편 시키는 대로 참고 살다가 결혼 6년 만에야 겨우 임신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몽을 꾼 것 같다면서 내가 복숭아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복숭아가 썩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시어머니는 이 태몽을 운운하면서 아픈 딸을 낳을 거다 수술해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남편에게 제발 시어머니를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방관만 했다고 하고요. 결국 출산 당일까지도 이런 시어머니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제보자는 출산 중에 과다출혈로 생명까지 위태로웠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첫째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유, 무슨 또 복숭아가 썩었다고 또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하셔. 예. 예. 자, 둘째를 꼭 아들 낳아야 된다라고 시어머니가 강요를 많이 했던 것 첫째가 같습니다. 딸이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또 뭐 꿈을 꾼 것 같아요. 태몽에 이제 무조건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다. 역시 딸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둘째 딸한테는 신체 장애하고 지적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며느리한테 탓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좀 쉬었다가 오라고 하면서 두 딸 데리고 나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친정에 보냈고요.
집에 문도 안 열어줬다고 합니다. 쫓겨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 했냐. 좀 쉬었다 오라고 해서 친정으로 보낸 다음에 문을 안 안 열어줘. 열어주고 쫓겨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이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좀 있어 달라라고 하면서 남편은 계속 방관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제보자님은 이런 취급을 받고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혼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친정으로 쫓겨난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에 있는 딸 있지 않습니까? 둘째 딸. 24시간 케어를 해야 됩니다.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정에 와서 보니까 홀아버지가 있는데 홀아버지가 사실은 경제적 지원해가지고 겨우겨우 두 딸을 키웠습니다. 힘들게 키웠는데 근데 이제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아이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으니까 이 아내가 찾아가서 왜 이럴 수 있냐? 왜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안 주냐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했다. 지금 일용직으로 근근히 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니까 이 여성분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삽시다 하고 두 딸 데리고 집으로 갔더니 이 남편이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잔인한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 여러 번 그렇게 했었고 더군다나 이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며느리가 바람을 펴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내한테 따가운 눈총을 하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2중 3중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앞에 백다희 아나운서가 설명했던 그 장면이 지금 그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동네에다가 아유 우리 집 며느리 걔 바람 펴가지고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있으니까 양 변호사님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차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남편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주는 거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그거라도 있어야 두 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버텼었다는 거고 설상가상으로 친정 아버지까지도 몸이 안 좋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막 희숙 있지 않습니까? 별로 잘해주도 않던 희숙이 예. 전화를 이제 안타까운 사정을 좀 호소하려고 했더니 남편인 척 전화를 받아가지고 돈 없다고 제보자한테 화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진짜 희숙인다고 하면서도 내 동생 돈이 없고 이게 기가 막혀요. 도박하고 여자들 때문에 돈을 막 써서 빚까지 졌다. 이게 지금 할 얘기인가요? 재수 씨, 아유 내 동생이 도박하고 여자들한테 돈을 막 써가지고 우리 동생도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셔. 자, 과연 그 시아주버니의 얘기 사실이었을까요? 실제 제보자의 육성 들어보시죠. 나라에서 받는 돈이 있어요. 기초수급이. 어느 날 돈이 나오던 게 안 나오는 거라야. 구청에 떡하니 구청에 연락 왔어요. 왜 이 돈이 나오던 게 안 나오냐고. 사위가 월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월급공단에서 넘어왔으면 이렇게 하는 거라야. 저는요 25년 동안 남편 월급을 몰라요. 그때 돈 얼마 받는 거 알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네, 이 남편이 뭐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도박빚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요 월마다 1,000만 원씩 되는 월급을 받고 있었던 건데요. 와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가 따졌더니 남편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래도 다행 몇 년 뒤에 이 친정아버지가 다시 생계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큰딸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남처럼 지내왔는데 최근에 직장에 들어가면서 큰딸이 엄마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사세요라면서 먼저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우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25년간 쫓겨나서 홀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데, 자, 일단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부터요.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뭐 이혼도 이혼이지만 이혼에 딸려 있는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청구
또 과거 양육비 같은 것도 아마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입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요. 일단 지금 이 양육비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성년이 된 이유고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여성분이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키우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같이 살았다라고 한다라면 그 아내의 책임을 다해줌으로써 남편은 지금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걸 하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부양도 하지 않았고 가정에 관한 어떤 부담은 다 아내가 책임졌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저도 재산 분할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팀장님.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준엄하게 진짜. 그렇습니다. 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내분 아마 우울증 걸려서 상황이 큰데 자기가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양육을 해야지. 안 한다고? 당신 당장 재산판 아내에게 주세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댓글 뭐라고 하시나요? 보겠습니다. 아이쿵님은 막말에 거짓말에 아이들한테도 피해 보상해야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온리부님 가정을 지킬 줄 모르는 남편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승우님도 위자료 받고 강하게 이혼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님도 지금 이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집마당인데요. 그냥 뱀도 아닌 독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발견한 개가 쫓아내려는 듯 위험해. 거칠게 이렇게 짖어보는데요. 아니, 위험해. 네, 하지만 독사가 집 안쪽으로 향하니까 용감하게 맞서기로 안 합니다. 돼. 독사를 야, 물고 거기- 바깥쪽으로 아이고, 이렇게 멀리 끌고 있어? 나가거든요. 서로 물고 물리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어우. 개는 주인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지만 독사에게 입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요. 개의 주인이 바로 수의사였던 건데요. 주인의 정성어린 돌봄 덕분에 무사히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아, 그냥 즉석에서 치료를 했겠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차량 정비소입니다. 저 개 한 마리 어슬렁거리는 거 보이시죠? 오토바이 수리를 기다리는 여성이 앉아 있는데요. 이때 그 옆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니 자, 보세요. 자, 깜짝 놀랐던 이유가 차량이 쾅 하고 이것을 덮친 겁니다. 사람 죽었어요? 아, 저 오토바이는 모두 쓰러지고 가게 차량도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아수라장이 돼버린 이곳에서 겨우 충돌을 피한 개까지 서둘러 도망쳤는데 걔가 어디? 걔. 걔는 도는데 이 사고로 인해 앉아있던 여성은 좀 다쳐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까지 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망자는 없다는 거 천만다행. 다음 이어갑니다. 자, 뭐 그렇게 붐비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매대 모퉁이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일부러 가운데 한 사람 어디 못 가게 하는 것 같더니 자, 보세요. 막고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뭐야? 흩어집니다. 이거 뭐 좀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죠? 어. 자, 아까 그 장면 다시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건을 고른 척하고 막고 옆으로 또 빠져나가지 못하게 또 막고 뒤에서는 손을 가리고 자, 조용히 가방을 뒤지는 거 보이세요? 가방을 뒤져서 작업이 끝나자 뭔가를 또 만지작거립니다.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데 야, 이거 저 하늘색 옷이 제일 이상해 저거. 예, 절도원 5명이 팀을 이뤄서요. 일부러 저렇게 길을 막고 지갑을 훔쳤던 겁니다. 하늘색 옷 좀 보세요. 네, 괜히 그냥 자세히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통로도 뒤지고 있죠. 아예 많은데 대놓고. 자기가 저렇게 몸으로 막어. 예, 앞으로 저 까만 옷 입은 여성도 앞으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피해를 입은 여성은 계산할 때가 돼서야 지갑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자,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얼른 붙잡아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따끔하게 한 말씀. 열심히 산다, 5명이서. 저도 그 인간들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고개를 푹 숙인 학생들이 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좀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 시험지를 봐. 아이고. 네, 다시 시험지를 푸나 싶더니요. 그런데
갑자기 넥타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쭉쭉 찢어버리는데요. 왜? 순식간에 뒷자리 학생의 시험지도 뜯어버리더니 지금만 찢지 또 왜? 다른 목표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피하는 사이에 감독관들이 얼른 학생을 붙잡는데요. 왜 저래? 네,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성을 잃은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분리 조치됐고 남은 학생들은 시간을 연장받아서 무사히 시험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찢으려면 찢거나 찢지. 네 거나 해라. 남의 걸 왜 찢는데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는 잘할 수도 잘할 수도 있잖아요. 있겠지만. 네. 자, 글로벌 백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여기 완전 꽉 찼어. 꽉 찬 이 맛이지. 20가지 영양소가 빈틈없이 꽉. 바람이 거셌던 날, 불빛이 사라진 밤, 서로를 향한 마음들 잊지 않겠습니다. 한컴은 다시 묻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먼저 반응하고 어둠 속의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기술로 당신 곁을 지키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한컴. 아우, 대한민국이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